도화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도화끼가 있다, 도화살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내 사주에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꾸 주목받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게 도화살이잖아요. 살은 죽일 살자를 쓰는데 이 도화살이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바람기가 있다, 이혼수가 있다, 광대사주다, 기생팔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에 내가 굉장히 예쁘고 매력 있는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랑?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옆집 순돌이랑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식 때 얼굴도 처음 봤어. 이렇게 막 면사포 들면서. 근데 얼굴 봤는데 얼굴도 너무 내 취향이 아니고 하는 게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고.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남자가 내가 좋다고 자꾸 찝적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게 싫지가 않네? 얘 잘생겼네? 이러면 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나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매력, 인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보통은 한 명도 잘 없죠. 연인이라거나. 그래서 이게 뭐 바람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기라는 게 그 정도로 예전에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내가 이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때에는 인기, 사람들이 나를 보러 많이 몰려오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광대나 기생.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건데 도화살이라는 게 현대에서는 굉장히 재해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기가 많다, 매력이 있는 걸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은 막 연예인 사주다 막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하고 도화살 없다 그러면 시무룩해하고 그래요. 지금은 인기가 많으면은 뭐 유튜버도 되고 뭐 아이돌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러 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도화살이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그 도화살의 매력은 무엇이고 내가 도화살은 얼마나 강한지 도화살에도 이 강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5분 안에 보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화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도화살은 복숭아 도의 꽃화의 죽일 살자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꽃 같은 살이다 이런 표현인데 복숭아 꽃이 뭐냐면요, 복숭아 꽃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숭아 꽃을 도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도화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일단 꽃이 예쁩니다. 벚꽃을 닮았는데 벚꽃보다 좀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꽃이 예뻐서 자꾸 주변에 벌들도 모이고 사람들도 모이고 자꾸 나를 보러 오는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게 보통 식물은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복숭아 꽃은 좀 달라요. 꽃이 먼저 피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화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내가 준비가 되기 전부터 보러 와요. 약간 뭐 사기 전에 막 대기줄 웨이팅 서는 것처럼 내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진짜로 막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좀 먼저 주목해주는 경향이 있다. 내가 뭔가를 나중에 보일 때 보이기 좀 편하긴 하겠죠. 그 대신에 사람들이 내 약점을 좀 많이 볼 수도 있다. 내가 좀 약할 때부터 남들한테 보이는 재주가 있어서 쟤는 속이 텅 비어있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도화는 이 복숭아는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복숭아가 보통 달콤하고 향도 좋잖아요. 그리고 껍질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벌레들이 침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달아서 날파리들도 많이 꼬이고 도화의 세 번째 특징은 나는 벌들만 부르려고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여기에 맛있는 복숭아가 있을까 봐서 자꾸 벌레도 모이고 날파리도 모이고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끌리는 경향성이 있다. 질이 떨어지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내 주변에 끌리고 나한테 자꾸 이런 대시를 한다거나 구애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도화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쁘고 두 번째는 완성도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보여질 기회가 생기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꼬이는 성향이 있다. 그럼 이 도화를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일단 내 사주팔자를 봐야 돼요. 사주팔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어플을 하나 받아주셔야 되는데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받는 데에서 만세력 아무거나 받으셔도 돼요. 뭐 천일귀인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서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런 팔자가 뜹니다. 8글자라 그래서 팔자거든요. 위에 4글자를 천간이라 그러고 아래 4글자를 지지라 그러는데 아래 4글자를 봐볼게요. 아래 4글자에 제가 지금 말하는 4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있어도 아래 4칸에서 4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있어도 도화가 있는 걸로 본다. 이 4글자는 뭐냐? 묘, 오, 유,
자, 네 글자예요. 묘오유자. 묘는 나무를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봄을 뜻하고 나무를 뜻하는 글자인데 초록색으로 쓰고요. 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명랑하고 아이 같고 순수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 이게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불, 여름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그것처럼 굉장히 정열적이고 밝고 환하고 주변을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우울한 기분까지 밝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 이 글자는 쇠를 뜻하는 글자고 흰색, 가을을 뜻하는 글자인데 굉장히 도도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츤츤대고, 이게 약간 유금의 글자거든요. 유금은 쇠의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유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금의 기운은 굉장히 츤츤거리는 매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도화예요. 가을은 이런 추수, 수확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는 겨울을 뜻하는 글자인데 물을 뜻하는 글자고 검은색이에요. 왜 예전에는 물을 검은색이라고 생각했냐면은 물속이 깊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는 검정색으로 쓰고, 자 같은 경우는 은밀한 매력, 치명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섹시한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셨죠? 근데 이게 글자가 있다고 도화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가도화라 그래요. 이 글자들만 있으면은. 그럼 이 도화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도화에도 강도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화를 세게 하는 조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화가 막 몇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로 정리하면 딱 쓰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도화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밑에 이 지지가 4칸이 있잖아요. 묘, 오, 유, 자, 이 4글자가 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글자가 있으면 1글자보다 세고, 3글자가 2글자보다 세고,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주들을 일단 봐볼게요. 여기는 이 유자, 유금 도화가 하나 있죠. 도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주를 봐볼게요. 이 사주는 자, 유, 묘 3개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여러 글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채로운 도화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주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연예인 장동건 씨예요. 장동건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매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 묘, 오, 유, 자가 색깔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묘는 초록색이라서 나무 같은 느낌이고, 오는 불이라서 빨간색이고, 이 불 같은 느낌이고, 유는 쇠고 흰색 이런 느낌이고, 자는 물이고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지지에 있는 글자가 있으면서 이 글자랑 똑같은 오행,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을 가진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이거를 투출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투출을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밖으로 강하게 뿜어져요. 나의 그 도화의 기운이. 그래서 내 도화가 굉장히 강하게 밖으로 뿜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장동건님 사주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장동건님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자수 도화가 오른쪽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자수 도화 위에 개, 임 못 읽어도 돼요. 검정색 글자가 있죠. 이러면 자수 도화가 더 밖에 많이 표출된다. 섹시한 매력, 성적인 매력, 카리스마 있는 매력이 많이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도화라는 조건이 있는데, 진도화는 이게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년지를 봐야 돼요. 년지, 년주. 이 사주 구성 중에 년주의 아래에 있는 글자를 년지라 그러는데, 년지에 해, 묘, 미 3글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남은 지지의 3칸 중에 자수, 이 자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진도화가 성립되는 걸로 봅니다. 해묘미가 아니면 인호술 3글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3칸 중에 묘목이 들어오면은 성립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사유축, 년지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3칸 중에 오화가 들어올 때 진도화가 성립되는 걸로 보고, 년지에 신자진 3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3칸 중에 유금이 들어오면 진도화가 성립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장동건님 사주를 다시 한번 봐보면은, 장동건님 사주 같은 경우는 여기 년지, 이 오른쪽 맨 아래에 자가 깔려 있죠. 신자진 중에 하나가 깔려 있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3칸 중에 유자, 유금이 깔려 있으면은 이게 사주가 진도화가 성립되는 걸로 보는데, 장동건님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된다. 그럼 이 장동건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도화가 센 사주예요. 그래서 도화도 여러 가지가 3개가 다 깔려 있는데, 이 도화가 이 4칸 중에서 3칸 이상을 차지하면 이거를 월장도화라 그래요. 월, 이게 담월자거든요. 담을 넘어갈 정도로, 담을 넘어가서 그 꽃을 딸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 그래서 월장도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자수는 추출이 됐죠. 하늘로 검정색 2개가 깔면서.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의 이런 차갑고 섹시하고 성적인 매력이 강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유금도화가 진도화를 깔면서, 이 진도화의 특성은 뭐냐면은 광역 도발이 된다 그러거든요. 내 매력이 막 주변으로 퍼져서 멀리까지 퍼져요. 그래서 장동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고 결과 중심적이고 츤츤대는 매력이 굉장히 멀리 퍼진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동건님의 이미지와 맞나요? 그래서 장동건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도화가 센 사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떤 도화가 있는지, 묘, 오, 유, 자 네 글자 중에, 그리고 이 도화가 일단 많은지, 여러 개의 글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천간에 투출이 돼 있는지, 또 진도화가 성립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예인들 사주를 많이 이렇게 봐봤는데, 사실은 도화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내가 인기가 없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도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들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개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